MSM은 식품과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천연 물질이다. 인체에 무해하다. 통증과 염증을 줄이고 질병의 여러 증상을 완화하는 자연적 방법을 제공한다. MSM은 놀라운 건강 보조식품이다.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 흐름을 증가시킨다. 복용하기 시작하면 항염 작용과 알레르기 완화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겨난다. 더 많은 에너지, 변비 완화, 주름 개선, 흉터 조직 감소, 탈모 개선, 두꺼운 머리카락, 더 튼튼한 손톱과 같은 미용 효과 등이다. MSM은 표준적인 진통제만큼 또는 그보다 더 큰 완화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그저 속도가 그만큼 빠르지 않을 뿐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중증 질환과 장기간에 걸친 질환으로 MSM을 복용한 사람들의 사례는 의료계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증상 완화의 희망적인 증거다. 제이콥 박사와 로렌스 박사가 협력해 내놓은 임상 경험과 무수한 사례가 MSM이 통증과 염증의 완화에 상당한 효능이 있는 천연 물질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책 읽기 은하수 책방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책은 MSM의 기적. 지은이는 미국 의사 스탠리 제이콥과 로널드 로렌스, 그리고 건강 전문 작가 마틴 주커입니다. 옮긴 이는 황덕창, 펴낸 곳은 미래사입니다. MSM은 메틸설포닐 메테인의 약자로 먹을 수 있는 식이유황을 말합니다. 염증을 억제하여 통증을 줄이거나 없애주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단백질 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의 구성 성분으로 인대나 힘줄, 연골의 결합 조직을 구성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또한 머리카락이나 손발톱을 구성하는 콜라겐과 케라틴의 구성 성분이지요. 요즘 글루타치온 인기 많죠. 이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하여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외에도 관절염, 근육통, 류머티즘과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속쓰림, 만성 통증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책에 수록된 수십 년간의 임상 데이터와 그 사례들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유황은 우리 몸의 구성 성분이므로 비교적 안전한데 초기엔 가스가 차거나 설사 등의 위장 장애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식사와 함께 1g 정도부터 시작해 보시길 저자는 권합니다. 잠자리에 드실 때는 먹지 않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MSM은 다음과 같이 수많은 종류의 통증과 염증을 치료하는 안전하고 자연적이며 효과적인 해법의 건강보조식품이다. 퇴행성 관절염, 류머티즘성 관절염, 만성 허리 통증, 만성 두통, 근육 통증, 속쓰림, 턱관절 장애. MSM은 종종 의사들이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물의 투여량을 낮출 수 있을 만큼 통증 완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약물 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처방된 진통제가 종종 일으키는 부작용이 적거나 아예 부작용 없이 증상을 완화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 건강보조식품은 생물학적 활성 유황으로 주목할 만한 치료 효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퍼져나가고 있다. 애리조나주 한 인형 제작자는 5년 동안 두통과 섬유 근육통이 원인인 광범위한 통증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진통제는 그녀를 아프게 만들었고 삶에 희망이 없어 항우울제를 복용했다. 그러나 MSM이 3주 만에 대부분의 통증을 없애주면서
병을 이기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매사추세츠주 한 교사는 TMJ로 알려진 중증 턱관절 장애가 악화돼 종종 단순한 움직임조차 고문과 같은 고통으로 변했다. 더 이상 단단한 음식을 씹을 수 없어 유아식으로 바꾸었다. MSM은 몇 달 동안의 느린 과정을 거쳐 처음에는 대부분의 통증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턱관절의 심각한 염증을 없애주어 정상 생활로 돌아오게 했다. 1990년에 출판된 의사를 위한 두 권 분량의 참고서적 통증의 관리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만성 통증 상태이며 이들 중 절반 또는 그 이상이 며칠, 몇 달 또는 영구적으로 부분적이거나 완전한 장애를 입고 있다. 관절염은 1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 가장 일반적인 유형으로 2,100만 명이 앓고 있는 퇴행성 관절염, 300에서 600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섬유 근육통이 있다. 가장 심각한 질병에는 250만 명이 앓고 있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이 포함된다. 2천만 명이 목 통증을 호소하고 36만 명이 허리 통증을 앓고 있다. 통증 질환에 대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SAID의 사용과 같은 문제를 의사와 환자들에게 의료당국은 지속적으로 경고한다. 이 약물은 종종 위통, 위산역류, 메스꺼움, 궤양 등의 심각한 부작용의 원인이 된다. 심각하고 심신쇠약을 일으키는 통증 문제를 다룬 우리 두 사람의 임상 경험을 합하면 90년에 가깝다. 특히 제이콥은 MSM 개발에 참여하고 거의 20년 전부터 환자의 치료에 MSM을 사용한 최초의 의사였다. 우리는 모두 MSM이 다양한 유형의 통증과 염증 질환을 앓는 환자의 고통을 상당히 누그러뜨리고 신체 기능을 더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것을 계속 보아왔다. MSM은 문제없이 표준 약물로 사용될 수 있다. MSM의 치유 효과 때문에 환자들은 종종 처방약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약물 투여를 변경할 때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의사와 상의 없이 처방약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MSM의 인기를 이끄는 주요 원동력은 입소문이다. MSM의 치유 혜택을 경험한 사람들이 통증 문제를 겪는 가족과 친구에게 그 경험을 열성적으로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는 모습을 종종 본다. 한 예가 펜실베이니아주 농촌 지역에서 교구사제로 일하는 46세의 샘 신부다. 조깅에 열심인 샘 신부는 과거엔 웨이트 트레이닝도 즐겼지만 운동 중에 2차례 부상을 입어 어깨와 무릎의 상태가 나빠졌다. 무릎뿐만 아니라 어깨도 좋지 않았다. 약 10년 전 웨이트 트레이닝을 심하게 한 결과였다. 어깨 조직이 찢어졌거나 회전근이 어떤 식으로든 손상되었고 그 다음날 아픔을 느꼈습니다. 통증은 얼마간 지속되다가 점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3, 4년 전부터 부상과 관련된 관절염이나 활액낭염으로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통증은 예전보다 더 악화되어 때때로 통증 때문에 밤에 몇 시간이나 시달리곤 했습니다. 타이레놀을 먹으면 통증이 사라졌는데 어떤 날 밤에는 타이레놀조차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샘 신부에게는 통증 완화가 절실했다. 그때 한 친구가 MSM 한 병을 보내주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MSM을 복용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다리에서 통증과 피로가 사라졌다. 아침에 다리가 뻣뻣해지는 증상도 없어지고 어깨 통증도 사라졌다. 샘 신부는 원기를 완전히 회복해서 이제 펜실베이니아주 중부 시골길을 하루에 6에서 8km씩 걸어 다니고 일주일에 48km를 뛴다. 기분이 나아지면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MSM을 먹지 않으면 통증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2번,
오렌지 주스와 함께 MSM 먹는 것을 일상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샘 신부처럼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MSM을 복용한 사람들은 종종 생각지도 못한 혜택을 추가로 경험한다. 바로 알레르기 증상의 완화다. 나는 어릴 때부터 꽃가루가 날릴 때면 어김없이 콧물이 흐르고 재채기가 그칠 줄 몰랐습니다. 너무 심각해서 알레르기 주사를 맞아야 했죠. 성인이 되어서는 코막힘과 알레르기를 완화시키기 위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 시누탭에 의지했다. 1998년 어느 봄 늦은 저녁, 샘 신부는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기자는 올해 알레르기철이 수십 년 만에 최악이라고 보도했다. 그 순간 샘 신부는 알레르기 약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어떤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 나는 알레르기가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약도 먹지 않은 채 지독한 꽃가루철의 한가운데 있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샘 신부는 MSM만으로 1998년 알레르기 시즌을 편안히 보냈다. 그의 경험은 드문 일이 아니다. MSM을 복용한 사람들은 통증과 알레르기 완화를 지속적으로 보고한다. 한 정비사는 차량 밑에서 일할 때 차량 아래에서 쏟아지는 꽃가루 때문에 코와 목의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MSM을 복용한 뒤 그는 꽃가루 알레르기가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 MSM은 일반적으로 계절에 따라 3,500만 명의 미국인이 겪는 흔히 건초열이라 부르는 꽃가루 알레르기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완화해 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항히스타민제와도 비견되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이 책의 두 저자 제이콥과 로렌스도 개인적으로 MSM의 항알레르기 효과를 경험했다. 두 사람 모두 꽃가루 알레르기에 시달리면서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많은 약물과 자연요법을 써보았지만 그 무엇도 MSM만큼 효험이 있지 않았다. 환자에게 MSM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다음을 MSM의 가장 중요한 작용으로 보고 있다. 진통 효과가 있다. 염증을 감소시킨다. 피부를 비롯한 신체 세포막을 통과한다. 콜린에스테라제를 억제한다. 나는 MSM이 노화와 관련된 변비를 빠르게 완화시키는 것을 보아왔다. MSM은 콜린에스테라제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복원시킬 수 있다. 근육 경련을 감소시킨다. 부상이나 염증은 일반적으로 하나의 근육 또는 일련의 근육의 경련을 일으킬 수 있다. 경련은 갑작스러운 수축과 관계가 있으며 통증과 기능 장애가 뒤따른다. 경련은 의사가 만지거나 근전도 측정을 할 때도 느껴지는데 영향을 받는 부위에 MSM 젤 또는 크림을 바르고 나서 다시 근육을 만지거나 정기 측정을 하면 근육이 느슨해지고 그 부위는 덜 따갑다. 경구 투여한 MSM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다. 콜라겐의 교차 결합 과정을 변형시킴으로써 흉터 조직을 줄인다. 교차 결합은 몸에서 수술 절개 또는 외상성 손상이 일어난 부위에 있는 기존의 건강한 조직을 새로운 구조 단백질로 바느질하듯 이어주는 과정이다. 기생충, 특히 설사를 유발하는 원생동물 기생충인 편모충을 없애는 특성이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 루푸스, 경피증과 같은 일부 자가 면역 질환에서 관찰되는 면역 정상화 효과가 있다. 보통 사람들의 하루 투여량은 2에서 8g이다. 1982년 뉴욕 과학 아카데미에 제출한 논문에서 허슐러와 나는 처음으로 MSM의 작용과 혜택, 무독성을 설명했다. 수의사도 MSM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 물질이 관절염과 파행으로 고통받는 말과 개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물에게 나타나는 효과를 확인한 많은 사람이 동물병원 또는 승마도구 상점에서 MSM을 사서 스스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인체에 MSM이 있다는 것은 1960년대에 처음 보고되었다. 남녀와 어린이의 소변을 실험실에서 분석해 24시간 동안 4에서 11g의 MSM이 배출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 뒤 1980년대 후반에 독일의 대기업 제약회사 연구원은 MSM이 인간의 혈장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혈장은 혈액의 액체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그는 평균 체구 성인의 혈장에서 4g 상당의 MSM을 발견했다. 다른 연구를 통해 우리는 MSM이 체내에서 활용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오레곤 보건과학대학교와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실험용 쥐로 실시한 3건의 연구에서는 실험실 쥐에게 공급된 MSM이 몸속으로 흡수되었으며 실험 조건에서 생성된 암 발병을 상당히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망한 동물 연구에서는 MSM이 자가 면역 질환, 곧 신체의 자체 면역 체계가 비정상이 되어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류머티즘 관절염과 루푸스는 이미 잘 알려진 자가 면역 질환이다. 이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마시는 물에 MSM을 넣어 이런 질환을 앓기 쉬운 특정 품종 쥐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었다. 식물에서 유황은 대부분 단백질 안에 들어있으며 특정 식물에서 나는 잘 알려진 냄새를 만드는 화합물에서도 발견된다. 양파, 마늘, 고추냉이, 양배추가 그 예다. 마늘과 양파에 함유된 유황 성분은 우리에게 가끔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불쾌하다. 유황은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내부에도 있다. 우리 몸은 유황을 매우 잘 활용한다. 이 물질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일부다. 유황은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에서 8번째로 풍부한 원소다. 우리 몸속의 거의 모든 조직의 일부를 이루고 특히 단백질, 이를테면 적혈구, 근육, 피부, 털에 가장 많이 들어있다. 불꽃에 머리카락 한 올을 태운 뒤 나는 냄새를 느꼈는가? 그것이 바로 유황 냄새다. 머리카락에는 유황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손톱과 피부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MSM을 복용하는 사람, 특히 여성들에게서 자주 듣는 이야기는 머리카락과 손톱이 튼튼해졌다는 것이다. MSM의 유황이 생물학적으로 활성화되고 몸에 흡수돼 이용되고 있다는 또 다른 징후다. 유황은 건강한 피부, 연골 및 결합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상처 치료에도 매우 중요하다. 유황이 더 산화된 형태인 황산은 간에서 물질을 해독할 때 쓰인다. 즉, 물질을 물에 더욱 잘 녹게 해서 콩팥을 통해 배출되도록 생화학적으로 준비시킨다. 이와 같이 유황은 생명의 수많은 기본 구조 및 기능 측면에 관여하며 단지 원료 차원을 넘어 생명의 과정에 기여한다. 유황은 우리 몸의 물질을 만드는 일, 우리의 신체 활동을 유지하는 에너지, 그리고 우리 몸속에서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산화제와 독소를 중화하는 일에 관여한다. 유황이 지닌 영원한 치유 전통 중 하나로 가장 유명하면서도 오래된 유황 생약인 마늘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존 하이너만 박사의 저서 마늘 치유 혜택을 보면 치료를 위한 마늘 활용은 4,300만 년 전 유프라테스강 계곡의 수메르 문명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30년대에 발굴된 수메르 돌판에 따르면 고대 사람들은 마늘을 발열, 설사, 염증, 근육 긴장, 인대 염좌, 기생충의 약으로 쓰고 일반 강장제로 썼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루이 파스테르는 마늘이 유해세균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뒤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아메바성 이지를 치료하기 위해 마늘 화합물을 사용했다. 예민한 사람은 어떤 음식과 허브에 유황이 많이 들어있는지를 냄새로 구분할 수 있다. 양배추처럼 조리했을 때 독특한 냄새가 나거나 양파처럼 잘랐을 때 눈물이 나게 하거나 고추냉이처럼 뿌리에서 확실한 얼얼함으로 혀 맛봉우리를 붙드는 식품에는 유황이 풍부하게 들어있다. 하이너만의 기록이다. 흥미롭게도 그가 언급한 양배추, 케일, 콜라비, 방울양배추, 겨자잎, 미나리, 부추, 양파, 무, 콜리플라워, 고추냉이는 모두 유황을 함유하고 있다. 그리고 실험을 통해 유도된 특정 종류의 암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과학적 연구로 입증된 식품이다. 임상저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의 단백질 섭취는 충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텍사스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단백질을 적정량 먹을 경우 노화와 관련된 근육량 손실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노인의 근육 위축은 신체 기능의 감소, 낙상 위험 증가, 골절 위험의 증가로 이어진다. 단백질의 두 가지 중요 성분인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아미노산은 우리에게 유황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이런 아미노산은 고기, 생선, 달걀, 유제품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에 들어있다. 식물에서는 마늘, 양파, 아스파라거스, 아보카도, 콩, 양배추,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겨자, 해바라기 씨앗에서 나오는 단백질에도 유황이 들어있다. 심지어 초콜릿에도 유황이 약간 들어있다. 수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가 위장의 허용치와 상태에 따라 MSM을 하루 2에서 8g까지 복용해서 치료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유지를 위해서는 보통 약 2g 이하의 용량이 적합합니다. 치료 효과를 경험하려면 보통 더 많은 양이 필요합니다. 꽃가루철의 콧물, 재채기, 눈 충혈과 같은 알레르기 증상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MSM이 3에서 4g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하는 용법입니다. 아마도 2, 3주에 걸쳐 최적 투여량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루 2g으로 시작해서 며칠 뒤 1, 2g을 늘립니다. MSM 양을 늘렸다면 하루에 2번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당신 몸이 MSM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어쨌든 적은 용량에서 시작해 천천히 늘려나가는 것이 우리가 권장하는 용법입니다. MSM은 식간 또는 식후에 복용하면 처음 시작 단계에서 사소한 위장 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규칙은 잠자리에 들 때는 MSM을 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먹으면 계속 잠이 깬 상태가 될 것입니다. MSM이 몸속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정 체질의 경우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복용하면 가벼운 위장장애, 대변 증가 또는 아주 가벼운 복부 경련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MSM 양을 줄여야 합니다. 너무 높은 용량으로 시작하면 일시적으로 사소한 두통이 가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항상 낮은 용량에서 시작해 서서히 늘려나갈 것을 권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경험은 MSM이 비타민C와 비슷한 용량 특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이 더 많이 요구하면 허용치도 더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이 자주 아플 경우 몸이 비타민C를 더 많이 소모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C를 5g 섭취한다면 일시적으로 설사가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타민C를 너무 많이 먹을 때 겪는 주요 부작용입니다.
만약 심한 감기나 독감을 앓고 있다면 설사를 전혀 겪지 않고도 20g, 정말 심각한 상태에서는 그보다 훨씬 많은 양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비타민C 요법에 익숙한 의사들은 이를 대장의 허용치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더 아프고 당신의 몸에 더 많은 양이 필요하면 더 많은 양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건강을 되찾으면 그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많은 양을 먹으면 다시 설사를 일으킬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비타민C가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내는 양은 대장의 허용치 바로 아래라고 말합니다. 통증을 없애는 약물, 곧 진통제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아스피린에서부터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까지 광범위하다. 이 약물들은 어떤 식으로든 신경 시스템의 정상 기능을 중지시킴으로써 약효를 낸다. 진통제는 몸에 독을 만들고 정상적인 신진대사 활동을 방해하며 기존 문제에 더해 새로운 문제를 만드는 해로운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오랜 기간 정기적으로 사용할 때는 특히 그렇다. 예를 들어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우리 몸은 약물에 대한 내성과 의존도를 쌓아간다. 그래서 효과를 내려면 더욱더 많은 용량이 필요하며 이는 평생 중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진통제 및 항염증성 약물과는 달리 MSM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의 체질에 비해 너무 많이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위장 반응을 겪을 수도 있다. 이를테면 배변이 잦아질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여야 한다. 개인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이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많은 사람이 MSM을 복용하는 동안 완화 효과를 경험하고 복용을 중지하면 증상이 재발합니다. MSM을 중단하면 때로는 증상이 빨리 재발하기도 하고 몇 주나 몇 달 또는 몇 년 뒤 재발하는 경우도 있으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MSM은 치유 과정에 속도를 붙입니다. 통증은 몸이 사고로부터 회복되고 나면 사라졌다가 종종 외상 여파로 생긴 퇴행성 관절염 형태로 나중에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MSM을 계속 복용하면 관절염 관련 통증의 재발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캡슐로 먹든 결정으로 먹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하루에 몇 캡슐 이상을 먹을 필요가 있을 때는 결정이 더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MSM이 쓴맛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MSM을 먹는 것 외에 통증을 줄이는 방법으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젤과 크림, 로션 형태로 시판되는 MSM을 국소 부위에 바르는 방법입니다. MSM은 조직을 통과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피부를 통과해 몸속 시스템으로 들어가죠. 통증 부위에 MSM을 추가로 바르면 통증 감소와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국소적인 항염증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몸에서 영향을 받는 부위에 국소용 MSM 제품을 바르세요. MSM은 많은 경우 상당한 진통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당신을 치료하는 건강 전문가와 상담하기 전까지는 정기적인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경구용 MSM은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과 같은 염증성 장 질환을 완화시킬 수 있다. 크론병은 일반적으로 소장 아래쪽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심한 통증과 설사를 동반한다. 설사에 이어서 항문과 섬기 사이 회음부에 통증 자극과 염증이 생긴다. MSM은 위장 염증을 줄임으로써 통증과 설사를 줄일 것이며 나아가 회음부 조직의 염증을 줄일 것이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과 직장 안쪽 벽에 생기는 염증과 관련이 있다. 이에 대한 MSM의 효과는 크론병에서와 같다. 환자는 증상 완화와 아울러 대변의 더욱 일반적인 크기, 색상, 주기를 보고한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암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이 질환은 모두 종종 관절의 2차 염증을 일으킨다. MSM은 관절 염증뿐만 아니라 내장 염증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몸의 관절이 마모되면 골관절염 또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어진다. 염증이 발생하고 활막뿐만 아니라 인접한 힘줄이나 인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뻣뻣함, 근육 긴장, 피로, 관절 기능 감소, 통증을 경험하게 된다. 관절염이 생긴 것이다. 체중 부하를 가장 많이 받는 관절은 가장 일반적 문제의 진원지다. 유연한 척추뼈, 무릎, 골반이 이런 장소다. 어깨와 손발도 자주 영향을 받는다. 관절염 재단에 따르면 미국인 21만 명이 퇴행성 관절염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대부분 45세 이상이다. NSAID는 관절염에 널리 사용된다. 이 약물은 환자와 환자의 관절에 모두 위험하다. NSAID는 염증성 화학물의 생성을 돕는 효소작용을 막음으로써 효과를 낸다. 그러나 동시에 연골 구성 요소를 생산하는 효소까지 억제한다. 따라서 NSAID를 복용하는 동안에는 통증 완화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수면 아래에서는 관절염 진행을 가속화할 수도 있다. MSM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절염에 영향을 준다.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감소시킨다. 관절염이 있는 관절 주위의 근육 경련을 감소시키며 이는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통증이 있는 관절을 포함해 몸 전체의 혈액 흐름을 향상시킨다. 연골 퇴화를 늦출 수 있다. 신체의 생물학적 활성 유황을 제공한다.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의학 연구에서 관절염이 있는 관절은 유황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의 한 연구에서는 관절염이 있는 연골의 유황 농도가 정상 연골의 약 3분의 1로 나타났다. MSM을 보충하면 눈에 띄게 호전된다. 통증과 뻣뻣함이 줄고 운동성은 훨씬 향상된다. 내 환자의 대부분은 골관절염 치료제로 요즘 인기 있는 또 다른 황화합물인 글루코사민 황산염에 대해 질문한다. 글루코사민은 결합 조직 및 연골의 유기 구성 요소다. 글루코사민 황산염은 증상을 완화하고 새로운 연골 형성을 자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강보조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환자가 글루코사민 황산염과 MSM을 비교한다. 이들은 글루코사민도 다양한 수준의 완화 효과를 보였지만 MSM이 그보다 더 완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글루코사민 황산염은 분명 가치가 있지만 내 경험에 따르면 증세가 심각할 때는 MSM이 더 효과적이다. 1997년 한 환자는 MSM과 글루코사민 황산염을 모두 먹었을 때 더 나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둘 중 하나만 먹었을 때보다 두 가지를 모두 먹었을 때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했다. 나는 그녀의 경험을 실험해 보기로 하고 대략 24명의 골관절염 환자들에게 지금 먹고 있는 MSM 외에 보통 일일 권장량인 1500mg의 글루코사민을 먹어볼 것을 권했다. 결과는 매우 긍정적이었다. 환자들은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 두 보조식품을 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관절염 환자에게는 글루코사민 황산염이 그만큼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내 경험상 MSM은 가장 어렵고 힘든 환자에게서 더욱 강한 효과를 내며 대체로 글루코사민보다 더 많은 환자에게 더 큰 완화 효과를 제공하는 물질인 듯하다. 또한 글루코사민에는 없는 여러 가지 이점도 있다. 나는 MSM을 썼을 때처럼 놀랍고도 극적인 효과를 글루코사민에서는 본 적이 없다.
MSM을 복용한 사람들은 더 많은 에너지를 느낀다고 말한다. 콜로라도주 캐슬럭에 사는 프리츠 메이어는 관절염 때문에 MSM을 먹는 노인들은 에너지가 솟아오르는데 주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메이어는 1997년 추수감사절 중 어머니 밀드레드에게 MSM을 소개했다. 93세의 밀드레드는 무릎의 통증과 뻣뻣함을 느꼈고 의자에서 일어나기 힘들어했으며 걸을 때 불편을 느꼈다. 다음은 메이어의 말이다. 6주 만에 어머니는 증상이 크게 호전됐어요. 날마다 750mg 캡슐을 3개씩 드셨죠. 어머니는 무릎 느낌이 얼마나 좋은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메이어의 어머니는 사실상 통증 없이 걸었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아프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엄청난 에너지까지 얻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기분이 아주 좋아져서 뭐든 하실 수 있을 것 같았죠. 어느 날은 에너지가 너무 넘친 나머지 무릎 꿇고 부엌 바닥을 닦으셨어요. 젊었을 때와 달리 탄성과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어머니는 인대가 늘어나고 무릎이 상해서 한동안 쓸 수 없었어요. 아주 오래 걸렸죠. 어머니는 MSM을 계속 복용하고 있어요. MSM이 어머니의 회복을 돕는다고 믿지만 정말 단점도 있더군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관절이 나아지고 몸속 배터리가 충전되었다 해도 쉬엄쉬엄 하라는 것이다. 천천히 움직이고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일반적인 퇴행성 관절염은 몸의 관절과 관련이 있다. 섬유 근육통은 부드러운 조직인 근육, 힘줄, 인대를 공격한다. 증상으로는 지속적인 전신의 열감, 수심, 통증, 뻣뻣함, 독감과 같은 느낌, 두통, 과민성 대장 증상, 피로, 불면증, 불안 및 우울증이 있다. 증상의 심각도는 오락가락하지만 환자들은 대부분 날마다 불편함을 경험하고 약간의 통증이 항상 존재한다. 섬유 근육통의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부 환자는 증상이 일어나기 전 바이러스, 세균, 기생충 감염을 겪었거나 자동차 사고, 낙상, 운동 부상과 같은 육체적 외상을 입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는 나쁜 식습관, 스테로이드, 피임약, 항생제, 식품 알레르기, 영양결핍, 화학물질 과민증 같은 것이 있다. 섬유 근육통은 피로와 체력 저하를 일으키는 혈류 감소와 같은 근육 대사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국립관절염연구소의 지원을 받은 최근 연구에서는 항염증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수치가 낮은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섬유 근육통으로 진단받고 MSM을 복용한 한 여성은 전에 시도해본 어떤 방법보다 상태가 더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 커다란 혜택은 MSM이 지닌 통증 감소, 항염증, 혈액 공급 증가의 특성에서 오는 것이지만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다른 메커니즘이 있을 수도 있다. 대장 질환은 비참한 질병의 명부를 읽는 것과도 같다. 복부 팽창과 통증에서부터 개실염, 염증성 장 질환 및 대장암에까지 이른다. 그 목록의 맨 위에서도 1, 2등을 다투는 변비는 장 운동이 드물거나 힘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다. 배설물은 소화기 안에서 더 오래 머무르고 점점 작아지며 배출하기 힘들어진다. 그리고 대장은 질병 및 기능장애의 온상인 독소, 세균, 발암물질이 넘쳐나는 쓰레기장이 된다. 대장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여전히 변비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MSM이 이상적 해결책이다. 스탠리 제이콥 박사의 의견은 건강보조식품으로서 MSM은 변비가 있는 누구에게나 큰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한다.
MSM은 장 안에서 전반적인 강장 효과를 내며 대장 기능을 정상화한다. 특히 나이가 든 사람에게는 더 효과적이다. 우리는 변비 문제가 널리 퍼져 있는 요양원에 MSM을 제공해왔다. 간호사들은 MSM이 환자들에게 잘 들으며 메타뮤실 또는 대변 연화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까지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몇몇 노인 환자들은 100mg이라는 매우 적은 용량의 MSM으로도 변비 완화 효과를 보았다. 많은 경우 이보다 더 필요할 수 있다. 이는 하루 0.5g에서 5g 사이다. 자가 면역 질환은 신체의 면역 체계가 극도로 자극을 받아 자기 조직을 공격함으로써 통증과 염증, 수많은 증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기능 이상 가운데 하나는 전신 홍반성 루푸스 또는 줄여서 루푸스라 하며 피부, 관절, 혈액과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인 185명 중 1명은 루푸스를 앓고 있으며 남자보다는 여자에게서 10배에서 15배 많이 발병한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관련 증거들은 면역과 환경, 호르몬, 유전을 밀접한 원인으로 지목한다. 자가면역 질환 상태에서는 몸에서 자신의 세포를 표적으로 해서 파괴하는 항체를 생산한다. 전신 루푸스에서는 이러한 항체가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 관절, 심장, 신장, 간, 혈관 및 다른 장기의 세포를 공격한다. 그리고 관절 통증과 염증이 환자의 약 90%에서 나타난다. 자가면역 질환에서 MSM의 유망한 역할은 1986년 오리건 보건과학대학교의 관절염 류머티즘 질환 학과에서 실시한 동물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이 실험은 인간의 백혈병 및 림프종을 닮은 자가면역 증식성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쥐를 대상으로 했다. 이 쥐에게는 빈혈, 루푸스와 비슷한 신장 질환, 림프절과 비장 및 흉선 확대와 같은 질병이 생겼다. 연구에서 한 집단의 쥐에게 매일 마시게 한 물에는 MSM이 들어있었고 다른 그룹은 보통 물을 먹게 했다. 39주가 지나자 보통 물을 마신 쥐는 모두 죽었다. MSM이 섞인 물을 마신 쥐는 46주째 거의 80%가 살아있었다. 평균적으로 MSM은 쥐의 수명을 거의 2배 가까운 10개월로 늘렸다. 연구자 제인 모턴과 벤저민 시걸은 MSM이 섞인 물을 마신 쥐가 살아있는 내내 건강하고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관찰했다. 이 쥐들은 빈혈이 현저히 감소했으며 전형적인 림프절과 질화의 확대도 줄어들었다. 더욱이 하루에 체중 1kg당 6에서 8g의 고용량 MSM을 복용했는데도 독성의 징후는 없었다. 이에 비해 성인은 하루에 6에서 8g을 투여할 수 있다. 인간의 전신 루푸스는 파괴적인 질병이다. 이 병은 보통 신장에 손상을 입히므로 루푸스를 앓는 많은 사람에게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 MSM을 건강보조식품으로 복용하면 환자들의 신장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관절염 질환 가운데 가장 염증성이 심해 몸을 쓰지 못하게 만든다. 노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퇴행성 마모 관절염과는 달리 류머티즘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병한다. 남성보다는 여성이 20세에서 40세에 특히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류머티즘이 가장 자주 나타나는 곳은 말단 관절, 곧 팔꿈치, 손목, 무릎, 발, 손 같은 부위다. 관절염 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서 200만 명 이상이 이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관절은 종종 온도가 오르고 붓고 붉게 변하며 고통스럽거나 움직이기 어려워진다. 염증이 지속되거나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면
가까이에 있는 연골뼈 힘줄 인대가 파괴되어 기형이 되거나 못쓰게 될 수도 있다. 류머티즘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 곧 사람의 면역 체계가 자신의 신체 조직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질환으로 생각된다. 스탠리 제이콥 박사의 의견으로 류머티즘 관절염은 치료할 수 없으며 MSM 몇 캡슐 또는 몇 티스푼이 질병 과정 자체를 제거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MSM은 강력한 완화 효과를 제공할 잠재력이 있다. MSM을 계속 복용하는 동안은 생활이 훨씬 더 견딜만해질 수 있다. MSM 보충은 류머티즘을 앓는 성인과 청소년 대다수에게 유익했다. 많은 경우 며칠 안에 증세의 호전이 느껴졌으며 MSM은 강력하고 매력적인 완화 수단이 되었다. 많은 사람이 극적인 결과를 보고한다. 사람들은 류머티즘 전문의가 더 이상 도움이 안 되자 이후 MSM을 복용하기 시작했으며 몇 달 뒤 다시 활기를 되찾고 사실상 증상이 없는 모습에 의사가 놀라더라고 말한다. 여기까지 하고 책의 낭독은 마치려고 합니다. 이어서 50대 후반의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의 진료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낫지는 못했지만 MSM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고 직업을 가지고 어느 정도 건강하게 살아가게 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류에겐 삶이 시작되면서부터 공유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때로는 피하고 때로는 극복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고 있지요. 이 책은 MSM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했던 한 의사의 확신에 찬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다 싶으시면 잘 참조해 보셔서 건강한 삶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